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특수자동차죠.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군한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승합, 화물차가 아닌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특수자동차. 아까 거기 앞에서 보셨던 화물 자동차 아래쪽에 있던 게 그대로 왔습니다. 숫자는 안 바뀌고요. 차량 총 중량의 내용이 그대로 왔다고요. 그러면 화물 자동차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요것도 거의 내용 정리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인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가 있어요.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이륜이 뭔데? 바퀴가 몇 개? 2개. 륜, 바퀴 윤자니까. 바퀴가 2개인 자동차를 이야기를 한다. 얘도 마찬가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나눠놨습니다. 배기량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주사기가 생긴 게 움직이면서 공기와 연료를 빨아들이는 공간인 거죠. 50cc 정말 작아요. 50cc 그죠? 50cc 미만 경형, 그 다음에 100cc 이하 소형, 그 다음에 100cc 초과부터 260cc 이하까지 중형 260cc 오토바이라고 이륜자동차에서 260cc가 넘어가면 거의 대형 이륜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기량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또 많이 들어가죠. 요새 전기 모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동 오토바이 개념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다. 킬로와트, 전격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 아까 얘기했던 거.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 그런 걸로도 소형하고 중형으로 또 나눌 수도 있다. 근데 요거가 아직 시험에 나온 경우는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인은 승용, 승합, 화물. 요게 이제 메인. 이 세 가지가 메인 내용이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바닥 있죠? 두 바닥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팁 보입니까? 팁 1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노란색 박스 안에 팁인데 이거는 지금 앞에 이 두 페이지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진도가 나가면서 중간에 출간될 책이 있을 겁니다. 300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제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단원별로요. 단원별로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전부 다 단원별로 맞춰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단원이 끝났을 때 문제를 풀면은 이 배기량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연도별로, 지역별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문제를 풀면서 아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 많이가 출제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잘 좀 봐주셔야 된다. 앞에 거 두 개 다 까먹어도 좋아요. 승용, 승합, 화물 그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꼭 알고 들어와야 할 내용 중에 하나다. 자, 대충 큰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렸는데 아까 주사기같이 생긴 놈이 주사기같이 생긴 놈이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면서 빨아당긴 공기와 연료의 부피 이 정도가 배기량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큰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배운사람이 주사기 얘기하고 주사기 고무 얘기하고 통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거와 관련돼서 엔진 내부로 들어가서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 오듯이 자꾸 가랑비 젖듯이 적혀 드릴 테니까 좀 자꾸 들으시면서 좀 용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를 거치도록 합시다. 자, 없는 상태에서 합시다.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공기와 연료가 빨려갖고 들어오는 공간. 자, 지금 설명드렸는데, 자, 이런 거거든요. 소리를 좀 죽일게요. 자, 움직이는데 잠깐 그냥 소리 죽였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주사기. 지금 봤을 땐 평면인 거죠. 평면 같아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이 위에서, 이 주사기 같은 놈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이렇게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원기둥, 부피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위에 공간이 있고요. 이쪽 위쪽.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위쪽과 아래쪽 공간을 움직이는 이 원기둥이죠. 정확하게 하면. 이런 원기둥에 해당되는 부피에 주사위 같은 놈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주사기 같이 생긴 놈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주사기 같이 생긴 놈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자, 이제 명칭 하나씩 들어갈게요. 얘를 피스톤이라고 할 겁니다. 피스톤. 요 고무 역할을 하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고무 역할을 하는 놈을 뭐라고 할 거다? 피스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피스톤. 자, 그러면 이거 통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겠죠. 이 주사기의 통의 역할을 하는 놈, 요 바깥에 이 통의 역할을 하는 놈을 뭐라고 할 거다? 실린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다?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해됩니까? 피스톤이 뭐야?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자, 근데 무작정 오르락 내리락 지가 정해진 거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과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피스톤의 제일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요. 피스톤의 제일 윗부분을 기준으로. 그래서 피스톤의 제일 윗부분, 이 피스톤에서 제일 윗부분, 이 올라왔을 때 이 제일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피스톤의 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스톤 헤드. 피스톤의 제일 머리 부분, 요 위에 부분을 헤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피스톤 헤드를 기준으로요.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제일 아래 내려갔을 때, 요 움직임 부피만큼을 우리 아까 뭐라고 한댔다? 배기량이라고 얘기한댔거든요. 500cc 장 크기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제일 위로, 피스톤의 헤드가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그 포인트를 뭐라고 하느냐? 상사점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로 올라와서요. 죽어버리는 점이에요. 상사점. 그래서 탑 데드 센터의 약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 TD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DC. 자, 반대로 뭐야? 피스톤이 헤드가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상사점의 반대니까. 뭐다? 밑에서 내려가 죽는 점. 이름 붙여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 하사점. 맞아요. 여기 내려가서 죽는 점. 하사점이에요. 하사점. 하사점을 바텀 데드 센터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BD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사점, 하사점, TDC, BDC 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풀어서까지 원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사점을 뭐라고 한다? TDC 영어로. 하사점을 뭐라고 한다? BDC.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죠? 그래서 피스톤이 뭐야? 피스톤 헤드가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인 공간을 뭐라고 한다? 배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배기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 기구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요? 자, 지금 제가 주사기를 만드는 거는 주사기는 여기 밑에가 일자로 평평하기 때문에 고무를 잡고 얘가 좌우로 못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죠. 하얀 플라스틱이 좌우로 못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 주사기 같은 걸 놓고 어떻게 이 연결되는 막대를 가운데 핀을 꽂고요. 여기 고무에 핀을 꽂고 얘가 어떻게 시계추처럼 진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얘를. 핀을 기준으로 얘가 진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시계추처럼. 그러면은 뭐야? 피스톤을 기준으로 가운데 핀을 꽂아가지고 여기 긴 막대 하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시계추처럼 움직일 때 내려오고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일 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기구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 막대 아래쪽에 이렇게 회전하는 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회전하는 축하고 피스톤하고 연결하는 막대, 이 진자 운동하는 막대를 뭐라고 하느냐? 연결하다. 커넥팅 로드, 막대 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넥팅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넥팅 로드. 피스톤, 커넥팅 로드. 그러면은 뭐야?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할 때 커넥팅 로드는 이렇게 좌우로 진자 운동을 하고요. 이 진자 운동을 하는 걸 뭐야?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축이 있어요. 이 축을 실제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일단 이건 무슨 축이라고 하느냐?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크랭크 축. 자,
이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옆에서 이쪽에서 봤지만 아까 우리 옆에 지금 눈을 갖다가 크랭크 축 피스톤이 핀 있는데 두지 말고요. 우리 엔진 옆에서 보자는 거죠. 엔진 옆에서 봤을 때 크랭크 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블록 보고 설명드리면 되겠다. 자, 조금 넘겨서 볼까요? 자,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워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교재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QR코드와 연동되어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도 영상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겁니다, 요거. 자, 제가 지금 회전을 막 시킬 거예요. 자, 회전시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옆에 큰 원판을 잡고 축을 돌리게 되면요. 방금 지나갔죠? 자, 돌리게 되면 이렇게 디귿자 축처럼 생긴 게요. 이렇게 엔진의 블럭에 메인 축이 묶여져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올라온 게, 이렇게 디귿자로 올라온 축 끝에 아까 얘기했던 커넥팅 로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굳이 제가 옆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축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요렇게 메인, 아까 엔진에 묶여져 있는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로 올라와 있는 축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또 메인, 엔진에 묶여 있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로 내려온 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메인에 묶여져 있고, 또 디귿자로 내려와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메인에 묶여져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올라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지금 저걸 회전하고 있는 부분을 요렇게 요쪽으로 눈을 두고 보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거 이제 눈을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축 4개가 높낮이를 가고 있다고요. 메인 축에다가 높은 거 2개, 낮은 거 2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연결된다? 커넥팅 로드, 아까 진자 운동하는 막대가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각각의 막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넥팅 로드가. 그리고 이 커넥팅 로드에마다 뭐가 올라간다? 이런 피스톤이 올라가서 핀이 이렇게 꽂힌다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서 회전하는 축을 무슨 축이라고 한다? 이 축을 무슨 축? 크랭크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랭크 축.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전부 다 크랭크 축이에요. 디귿자 선상은. 전부 다 크랭크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연결되는 이 막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 막대를 커넥팅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피스톤마다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움직이는 실린더. 그럼 이게 실린더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4실린더, 즉 4기통 엔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4실린더 엔진을 실물로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요거예요. 보시면 지금 피스톤이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4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양쪽 2개가 같이 묶여져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2개가 묶여져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쪽에 디귿자 돌아가는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 회전하기 때문에 2개 바깥에 거 올리고 가운데 거 떨어뜨리고 또 반대로 가면 어떻게 가운데 2개가 올라가고 바깥에 2개가 내려온다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서 2개가 가운데 거 2개가 같이 움직이고 사기통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바깥에 거 2개가 어떻게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시 좀 한 번 더 설명